네, 안녕하세요. 평촌고등학교 체육교사 조종현입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 CP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CPR이라고 하는데요. 카디오 펄머너리 리서시테이션, 이렇게 그 약자입니다. 심장하고 폐의 소생.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학습 목표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절차를 이해한 후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질문, 키워드입니다. 심장이 정지한 사람,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119에 신고한 이후에 119가 오기 전에 한 5분에서 6분, 더 오래 걸리면 한 8분에서 10분까지도 걸리죠. 환자가 쓰러진 위치, 환경에 따라서 119가 오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 안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가 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처음 발견한 여러분이 또는 그 누군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AED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 제세동기라고 했어요. 제세동. 자동으로 제거한다는 거예요. 세동. 미세한 동. 움직임.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게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심장이 뛰기 전까지 A부터 Z까지 신호가 한 번씩 쭉 와요. 심장이 한번 뛴대요. A부터 Z, 뿅, A, 뿅, A부터 Z, 뿅. 그런데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면 A부터 Z까지 신호가 가지 않고 A, W, Y, G, D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신호가 안 가니까 심장이 뛰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미세한 움직임들을 제거한다.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호가 A부터 Z까지 가게 하는 건데, 이 제세동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어려워. 이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를 쓰자라고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라고 쓰여 있는 AED, 그거는 조금 예전 거고, 그 이후의 것들은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그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안에 뭐 사용법은 똑같죠. 그러니까 뭐 이런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원리, 그리고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일단 심장이 멈추면 뇌나 우리 몸, 특히 뇌죠. 뇌에 심장이 수축을 해서 피가 가줘야 되는데 그 피가 가지 않는 겁니다. 4분에서 5분 정도면 그 정도 숨을 안 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 안에 들어가서 4분에서 5분 정도. 이것도 준비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럼 이제 몸은 정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심정지 후 뇌의 변화. 4분, 6분, 10분, 10분 이상 점점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발견한 그 순간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를 위해서 누군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 사람 주변에서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모든 선생님이 CPR 안전교육을 받는 이유입니다. 어떤 선생님, 어느 환자가, 어떤 학생이 쓰러졌는데 어떤 선생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생님이 또는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 환자, 학생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안전요원화 하자. 그래서 모두 같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원리인데요. 일단 흉부 압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왼쪽에 인공호흡도 있는데 물론 절차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안전의식 조사를 해본 결과 저거 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가 발생하면 눈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 이게 뒤집어져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말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이물질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걸 걷어내고 인공호흡 하기가 너무 이제 어렵다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그거 안 할 거면
흉부 압박이라도 하자. 그래서 흉부 압박만 해도 충분히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일반인에게도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지 말고 흉부 압박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으로 돼 있죠. 일단 신고를 하고 흉부 압박 30, 그리고 인공호흡 2회인데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흉부 압박을 119가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자의 상황을 한번 신고해 놓고 구급대원,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연락을 하지 않고 심장 압박을 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119 상황실하고 계속 스피커폰 또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의식을 확인해야겠죠.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두 번째는 구조 요청입니다. 만약 저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럼 자기가 해야겠죠. 그럴 땐 119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후에 말을 하면서 자기가 배운 응급처치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손꿈치를 이용하죠. 깍지를 낀 다음에 손꿈치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거를 질문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대요. 왜 굳이 삼각형이냐? 이거를 119가 오기 전까지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압박 30회, 그리고 인공호흡 2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호흡은 상황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AED, 혼자 있는데 AED 가져올 수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환자를 두고 AED를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환자가 없으면 AED는 생략이 돼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 있으면 구조 요청도 도움을 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요즘 메디컬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요. 쭉 계속 푹푹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죠. 그 역할을 하는 심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기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ED 또는 자동 심장 충격기. 우리 학교에는 어디 있죠? 예, 현관에 있다. 보통 중앙 현관에 있습니다. 관공서도 보통 입구에 있습니다. 이거는 암묵적인 약속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곳에 두자라고 하는 거. 어디 외진데 넣어놓고 문 잠궈놓고 이런 거는 하지 않겠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잘 고려해서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트에도 AED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초소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AED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집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파트에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흉부 압박은 환자를 안정적인 상태로 둔 후에 저렇게 가운데 표시가 있죠. 그 부분을 손꿈치를 이용해서 4에서 5cm. 영하는 조금 센치가 좀 낮죠. 이렇게 보통 저렇게 눕혀놓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서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이게 누르는데요. 너무 세게 깊이 하면 뼈가 부러지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심장 압박하는 깊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분당 100회 속도입니다. 그래서 60초인데 100회를 맞히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초보단 조금 빠르게 해서 100회 속도를 맞춥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 메트로놈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는 친구도 있고 심장 압박 교육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박자를 맞춰서 안전 교육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요. 이렇게 박수를 쳐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게 분당 100회 정도가 맞는지 1분을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카운트를 해서 해보면 여러분들이 심장 압박하는 그런 카운트를 잴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은 일단 기도를 개방하겠죠.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개방할 때 코를 막고 턱을 이렇게 제쳐서 기도가 확보된 상태. 기도는 바람의 길입니다. 바람의 길. 그래서 그걸 개방. 저 길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인공호흡을 해도 호흡을 불어넣고 싶어도 나는 불어넣는데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개방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혀가 말아져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한 후에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후 불어넣고서 눈은 환자의 가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람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1초에 2회 후 한 다음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다시 반복을 합니다. 요건 AED를 이제 가져왔다.
그러면 첫 번째, 가져왔다고 해서 심장 압박이 스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심장 압박은 계속 진행됩니다. 진행되다가 이제 AED를 열면 패드를 붙인 후에 보통 AED,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멘트가 나옵니다. 물러서십시오. 환자를 체크합니다.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 멘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는 좌측 상단에 붙이고요. 쇄골이 있는 부분에 붙이고, 하나는 반대편 하단 쪽에 붙여서 심장을 크로스에 두고 충격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물러나십시오. 왜 물러날까요? 이게 자동 심장 충격기에 저 패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기도 닦아줘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환자를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상태로 충격이 진행된 후에 다시 또 심장 압박이 진행됩니다. 요것을 계속 119가 오기 전까지 심장 압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ED는 뭐 이렇게 연습용도 있고요. 실제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AED를 이제 장난식으로 문을 열고 끄집어내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종종 있나 봐요. AED를 탁 여는 순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에게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걸 한번 터치를 하면 막 소리가 나니까 장난식으로 AED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제 그 연습용 AED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보건실에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안전교육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작한 상황극, 심장 압박, 그리고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극을 한번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공관 비루스입니다. 생명을 다투는 1분 1초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조치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CPR인데요. 지난 8일 안산 한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 바로 보시죠. 교도소의 죄수들이 유치장 문을 따고 나와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간수를 살려내는데 앞장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안산지방법원 지하 유치장에 갇힌 죄수 4명은 지난달 8일 자신들을 감시하면서 농담을 주고받던 간수가 자신들을 보고 놀라 갑자기 쓰러지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로 TV 동영상을 보면 죄수들은 어떨 줄 몰라 하다 한 죄수만을 남기고 도망가 버립니다. 남아있던 한 죄수는 CCTV로 구조를 요청했고 결국 쓰러진 간수는 CPR 끝에 깨어납니다. 제가 교도소가 너무 답답해서 저희 교도소 동기들과 탈옥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탈옥을 하던 중에 갑자기 교도관님을 만났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놀라서 넘어졌는데 그때 교도관님이 하필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마침 5년 전에 고장고등학교 조정현 쌤한테 배운 CPR 교육이 생각나가지고 하려 했는데 애들은 또 도망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 당황하다가 CCTV에 대고 119 구조 요청을 한 다음에 CPR을 바로 시행했습니다. 그냥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을 살린 게 참 뿌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일단 안전이 너무 중요하죠. CPR 응급 환자가 생기면 일단 의식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구조 요청을 하고요. 어디로 할까요? 119
불어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배웠던 그 CPR 팔꿈치를 어깨 펴고 체중 실어서 깍지를 딱 생명을 살리는 깍지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4분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19가 오기 전까지 침착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CPR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기도폐쇄, 초킹이 되면 쥐고서 배웠죠? 네, 하임리가 만든 하임리 입법 그걸 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우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데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좁은 땅 한국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CPR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교에서 이런 CPR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한번 보고서 상황극을 제작을 한번 해서 발표를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찬호는 하굣길 버스 정류장에서 옆반 친구인 철수가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친구가 쓰러져 있네요. 그렇죠? 주변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윤정이와 해찬이가 있었어요. 둘은 찬호와 마찬가지로 매우 당황하고 있었죠. 그렇죠? 엄청 당황할 겁니다. 이때 찬호는 체육 시간에 배운 CPR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이 이후에 어떤 상황? 이 친구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친구는 축구를 하다가, 어떤 친구는 교실에서 갑자기, 어떤 친구는 등산하다가, 어떤 친구는 가정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도 해보고 그 방법도 다시 그 절차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이 역할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5분짜리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제출하면 그 영상을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안전의식을 다시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원리를 다 이해하셨죠?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잘 떠올려서 차근차근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정유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하실 수 있겠죠?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유튜브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학교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의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 교육 받으실 때 의미 있게 잘 참여하시고 선생님들도 매년 새롭게 교육을 받아요. 알고 있지만 또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안전의식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 내가 조금 소홀해졌구나. 내가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안전교육을 받을 때 나에게 저런 일이, 나의 가족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미 있게 진지하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폐소생술, CPR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주변에 혹시 이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오늘 배운 순서 잘 기억하셔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